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웹젠의 노영호 선임님, 온라인 게임 레벨 디자인을 이용한 게이미피케이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레벨 디자인을 이용한 게이미피케이션 발표를 맡은 웹젠 노영호라고 합니다. 네, 목차부터. 목차는 발표자 소개, 그리고 주제 선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생각해보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저는 처음에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애니메이션 쪽에 있다가 MMORPG 리니지에 좀 감명을 좀 받아서 우리 게임 업계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리니지라는 게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저렇게 이제 핀픽도 그리면서 좀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게임 업계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웹젠에 근무 중이고요. 웹젠도 리니지 못지않게 뮤라는 아주 좋은 MMORPG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는 또 주일학교랑 코딩 교사로도 활동을 좀 하면서 이 게임과 게임 개발이라는 부분과 학습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콘텐츠 진흥원에서 인재원에서 1, 2, 3기 콘텐츠 기획 외래 교수로도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이번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온라인 RPG 게임의 레벨 디자인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의 그 주제 내용을 던져봤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부분과 온라인 게임 그리고 레벨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단어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주제들을 많이 발표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산업들, 특히나 뭐 금융 쪽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와닿는 주제들이었고요. 어쨌든 이 게임화, 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온라인 게임 역시나 이제는 이제 널리 대중화가 되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플레이 기반 데이터들이 모두 DB에 저장되는 형태 모든 게임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레벨 디자인을 말씀드리면, 레벨 디자인은 게임 쪽 업계에서는 두 가지 요소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배경 기반의 이제 터레인이나 아니면 이제 오브젝트들을 배치해서 길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 구성하는 것을 레벨 디자인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기획 쪽 전반에서 유저의 플레이 패턴이나 흐름에 따라서 그 컨텐츠들이 배열되는 요소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 재밌게 배열하는 업무 자체를 레벨 디자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오늘 주제에서는 이 두 번째 게임의 디자인에 대한 요소로서의 레벨 디자인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온라인 RPG 게임의 재미 요소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3C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컴피티션, 그리고 컨티뉴어티,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 요소와 연속성.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두 가지 게임을 내놨지만, 그 리니지, 그리고 초반에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받아서 이 게임 업계로 오게 된 리니지라는 게임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게임이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되게 공통적인 재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PC 게임들,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요소들을 이제 모여서 유저들끼리 뭔가 교감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재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쟁 요소는 더더욱이 옆에서 그 대상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으면서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메타버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저희 게임업계 쪽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사용된 사례라서 그런 좀 연장선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함께 경쟁하면서 랭킹으로 PVP를 싸우거나 아니면 또는 보스를 같이 공략하거나 하면서 누가 먼저 잡았는지를 경쟁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요소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DB에 실시간 저장되고 이후로도 계속 내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요소가 굉장히 재미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시식거리네요. 네, 마이크에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재미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 던진 레벨 디자인에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게임의 레벨 디자인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저의 레벨의 상승과 맵의 이동 등 그에 따라서 유저가 플레이하는 그 플레이 타임이나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시스템들과 컨텐츠들에 대한 배치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로스트 아크에서 2021년도 업데이트 로드맵인데요.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새로운 맵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몬스터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가 나오듯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면서 유저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크게 보면은 꾸준한 플레이 동기와 목표를 제공하는 작업을 레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 싱글 플레이 게임들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 디자인이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은 좀 더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뮤 온라인이라는 게임도 이미 서비스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를 레벨 디자인을 내놓으면서 유저들에게 플레이를 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더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풀어낼 것이냐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규격화를 좀 시켜보면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 디자인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렇게 좀 밑에 표처럼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레벨을 상단에 두고 레벨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를 두고 에피소드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컨셉으로 구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컨셉을 예를 들면 처음에는 기초, 그 다음에는 중간 단계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는 보통은 세계관을 정하고 세계관에 따른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보통 뭐 SF라던가 아니면은 판타지라던가 아니면 중세 판타지라던가 아니면 뭐 현실 형태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관에 맞춘 공간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퀘스트 그리고 튜토리얼을 제공해 주면서 그 세계에 처음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 그 첫 번째 마을을 떠나서 보통 그 다음 마을로 이동하면서는 새로운 지형이 나타나고 그 새로운 지형에 새로운 몬스터와 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추가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작적인 재미라던가 아니면 스킬의 상향이라던가 유저의 성장들을 계속 이뤄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템의 수집과 능력치의 상승 같은 것들을, 그 개인의 성장 요소를 계속 결부시키면서 계속 그 레벨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디자인들을 쭉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국에는 보스 몬스터를 잡는다거나 그 성장한 유저들끼리 PVP를 통해서 본인들만의 이제 경쟁 요소나 아니면은 본인의 욕구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심화 쪽에서 배치를 하면서 그런 레벨 디자인을 통해서 꾸준히 유저가 처음에 초입에 이 세계에 들어서서 성장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영웅이 되기까지의 서사를 모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레벨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보상과 랭킹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엔드 컨텐츠를 보통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게임들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20년까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벨 디자인을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재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벨 디자인 이꼬르 재미 디자인. 그래서 PC 온라인 RPG부터 최근 모바일 RPG 게임까지, 물론 모바일 RPG 게임은 조금 더 컨트롤 요소보다는 지금 이제 자동 사냥이라던가 성장 요소에 좀 더 치중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맛이 달라요. 그 맛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밸런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은 조금 더 어렵게, 또 어떤 게임은 조금 더 라이트하고 쉽게 접근하면서 그 맛을 각각 다르게 제공을 한다라고 최종적으로 이 요소들에 대해서 정의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게임으로서의 게임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도 보고, 뭐 지금은 이제 인재원에서도 학생들을 성인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습이란 형태가, 학교 학습이란 형태가 되게 게임화에 적합한 형태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화두가 좀 떠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쳐온 학교 학습의 형태가 매우 이 게임화라는 부분에, 특히나 MMORPG 형태의 온라인화에 되게 근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옆에 이미지는 요구르틴이라는 게임인데, 뭐 학교를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이지만 사실은 학교랑 상관없지만, 그럼 예를 들기 위해서 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 좀 대입을 해보면요, 학교라는 저희가 이제 겪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게임과 매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레벨이 있겠죠. 레벨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어떻게 보면 등급과
레벨로 좀 나눌 수가 있겠고요. 클래스 구분은 어떻게 보면 국어 수학 같은 개념과 그리고 체육이나 미술 같이 약간 이 예능 쪽의 영역들을 좀 클래스 구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화로 한다면 퀘스트라고 하면은 매 학기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정해진 범위를 학생들에게 주고 플레이어들에게 주고 시험을 본 다음에 그를 랭킹으로 반별 석차나 전교 석차를 매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숙한 게임화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뭐 이렇게 따지면 학교 외에도 뭐 직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사 후에 내가 어떤 루트를 밟아서 팀장이나 실장이나 또는 본부장 이렇게 성장 요소들도 비슷한 게임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획가하는 학교 RPG지만 다 재밌어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재밌게 즐기는 유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데 일단 학교의 기준에서는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한 친구와 또 중학교 지금 3학년 한 친구를 키우고 있는데 이 두 친구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걸 봤을 때 재밌어하는 친구가 1명, 재미없어하는 친구가 2명입니다. 뭐 저는 어느 쪽인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벽히 온라인 RPG의 콘텐츠를 품고 있는 학교 온라인인데 재미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온라인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이 밸런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밑에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딜러로 키우고 싶어요. 게임 내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원래는 음악 클래스를 타고 나서 힐러로 커야 되는데 보통은 던전 공략이죠. 그러니까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은 딜러가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딜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클래스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온라인을 봤을 때는 3레벨의 초등학교 3학년에게 7레벨짜리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의 수학 문제 몬스터를 잡게 하는 그런 밸런스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던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링을 한 다음에 7레벨 몬스터를 어떻게든 잡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재미를 느끼는 유저도 있지만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특히 이 초반 밸런스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치 이것은 튜토리얼에서부터 난이도 끝을 보여주는 다크소울 같은 대표적인 엄청 난이도가 높은 게임인 거죠. 물론 이것 자체도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차는 인정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어렵다 아니다라고 밸런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 온라인 게임, 학교 온라인 게임은 장기간 서비스나 온라인 게임의 초기 밸런스가 사실 좀 무너지지 않았나. 왜냐면은 처음 시도했던 사람들은 적정한 난이도를 했겠지만 점점 아이들이 더 높은 초반에도 더 높은 문제나 몬스터를 잡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높아진 난이도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중심이 좀 이동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게이미피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사실상은 우리 생활 깊숙이에 계속 저변에서 깔려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게임이라는 요소와 또 온라인이라는 요소와 아까 말씀드린 레벨 디자인 요소를 좀 더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저는 이제 책망하려고 요 예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들은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게임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여러 단계의 튜토리얼과 보상을 둬서 익숙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상의 레벨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 그게 튜토리얼이 됐든 새로운 개인 던전이 됐든 새로운 요소들, 흥미 요소들 그리고 보상을 충분히 주면서 그 재미 요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게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만 높아지는 밸런스적인 요소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컨텐츠적인 요소가 같이 결부지어지는 게임화가 된다고 한다면 학교 온라인 게임도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역할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온라인 게임이 레벨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벨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임 로그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플레이를 할 때 쌓이는 데이터들, 로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몬스터를 많이 잡고 어떤 컨텐츠를 제일 많이 플레이하고의 그 각각 플레이 패턴에 따른 그 영향들을 로그를 분석을 해서 각각 개별 맞춤형으로 온라인 게임에 되게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지만 그 개개인의 맞춤형에 따른 아이템이나 또는 BM, 그죠? 뭔가
과금 요소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요소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로그를 분석해서 그런 걸 제시하듯이 이것을 게임화로 좀 더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 레벨 디자인들을 변경하면서 높은 밸런스 허들을 조정하거나 개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게임화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많은 부분들에서 활용하고 계시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임화의 핵심이 점점 게임의 재미 요소를 분석해서 어떤 거가 붙이는 그 게임화에서 이제는 그 게임을 플레이한 유저들을 패턴을 분석해서 그 분석화를 통해서 맞춤형을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게임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